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조개의 힘 한울입니다. 자, 지난주를 기점으로 이제 상반기 경마 2023년 상반기 경마가 끝났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7월 경마로 접어듭니다.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상반기 경마였는데 무엇보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팬 여러분들을 이렇게 영상으로 다시 만나게 된 게 개인적인 가장 그러한 큰 이벤트가 아니었나라는 판단입니다. 하반기 준비 잘해서 앞으로 7월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경마 팬 여러분들과 좋은 결과 과정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경마는 좀 아쉬움이 컸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감곡 선샤인 훈련 우스마 감곡 선샤인을 주력으로 적중했던 경주가 그나마 내용이 제일 좋았어요. 그 정도로 전체적으로 좀 아쉬움이 컸습니다. 특히 승부처에서 개인적인 좀 실망스러운 결과가 많이 나왔는데 가장 아쉬웠던 경주가 이제 원더풀 남촌이라는 마필 1호 1경주죠. 그 마필을 중심에 놓고 승부를 가져갔던 현장 추천 경주를 가져갔던 A급으로 강하게 한번 붙어봤는데 세븐블레이드가 외곽을 돌면서도 그렇게 종반 뒷심을 보일 줄이야. 원더풀 남촌을 놓고 버터케이나 또는 4위를 차지했던 플라잉 제스트 아무나 와도 되는데요. 그 경주가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움이 컸어요. 어쨌든 이런저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아쉬움만 붙잡고 있을 일은 아니죠. 7월 경마 조금 더 나은 적중, 조금 더 좋은 적중을 만들기 위해서 또 노력하고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 출전하는 신마 가운데 오늘 두 마필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토요 1경주가 2세 신마 경주예요. 2세 신마 경주인데 신마 경주는 3등급 상금이 걸려있죠. 우승 상금이 4,1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런 만큼 각 마방에서 좀 욕심을 내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번 주 신마 경주는 최근 몇 주간의 신마 경주와 달리 강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혼전 구도가 가미될 것이다. 혼전 구도가 형성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먼저 제가 소개해드릴 마필은 40조의 라라 K라는 마필입니다. (40조) 2세마 라라 K입니다. 자, 이 라라 K라는 마필이 이번 주 신마 경주에서 나름 기대치를 가지고 지켜봐야 될 마필인데요. 경주 영상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번 게이트에서 출전합니다. 제18차 주행심사 4경주 시작했습니다. 안쪽에서는 7번 블루카이저, 바깥쪽에서는 9번 제이모션 두 마리가 출발대를 가장 빠르게 나섰습니다. 그리고 5번 라라케이가 그 뒤에서 따르면서 3마리가 선두그룹을 형성합니다. 7번 블루카이저는 국산 5살짜리 앞마리입니다. 직전 경주는 7번 블루카이저, 바깥쪽에서는 9번 제이모션 두 마리가 출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출발은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바깥쪽에서는 9번 제이모션 무난하다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속을 보이면서 바로 선두로 치고 나옵니다. 따르면서 3마리가 선두그룹을 형성합니다. 7번 블루카이저는 국산 5살짜리 앞마리입니다. 직전 경주 주행 불량으로 주행심사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바깥쪽에 9번 제이모션, 국산 3살짜리 수말로 지난 1월 15일 최종 출전했던 말로 이번 경주 장기 휴양마로 심사를 받고 선두 뒤에서 이제 내측에서 곱게 따라가고 직선 접어든과 동시에 발을 자연스럽게 바꿔줍니다. 제가를 다시 물리고 가볍게 추진합니다. 직전 경주 폐출혈 발생으로 주행 심사를 받았습니다. 8번 스피돔 거리차 크게 벌리고 9번 제이모션이 2위로 올라섰고 그 뒤를 10번 아스펜루스 오전 3승의 국산 3등급 말입니다. 8번, 9번, 10번까지. 자, 그리고 결승선까지 별다른 강한 액션 없이 마필이 가는 대로 그냥 방향만 잡아주고 곱비질만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 경주에서 지금 라라 K가 1분 03초 프레시 나왔는데 비교적 여유있게 지금 이 기록을 냈단 말이에요.
라라K보다 앞서 있는 마필들은 뭐 스피돔, 제이모션, 아스펜로스, 기존에 어떤 능력 있는 마필들을 보내놓고 라라K가 4위를 차지했습니다. 뒤에 따라온 마필도 뭐 실전 경험 있는 블루카이저고요. 그렇게 따지자면 일단 라라K가 뭐 같은 이제 시네마들 중에서는 가장 앞서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타임도 좋고 밸런스도 좋고 직선으로 발바꿈도 상당히 원활했고, 일단 경주 내용, 주행심사 당시의 모습은 상당히 좋다라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마필 새벽 훈련 시의 모습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월요일은 강구보 정도로 가볍게 소화를 했습니다. 자, 자이언트 킬링하고 이제 3등급 마필이죠. 내측에서 간간히 몰긴 했어요. 뭐 자이언트 킬링이 보조를 좀 맞춰주는 그러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지금 이 그림이 조금 전 모습이 상당히 길게 유지가 되면서 뒷직선까지 계속해서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뒤에 가서 자이언트 킬링이 넘어가긴 했습니다만, 지금 자이언트 킬링이 그렇게 느리게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피드에서 밀리지 않고 뒷직선 초입까지는 앞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라라K 실전이 기대가 되는 2세 신의 마필입니다. 자, 또 한 대의 마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제 미라클 한강이라는 마필입니다. (19조) 마필이에요. 미라클 한강. 이 마필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마필이에요. 경주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번 게이트에서 나옵니다. (2023년 6월 2일) 제20차 주행심사 함께 하시겠습니다. 출발이 양호합니다. 라라K보다는 일단 게이트 이탈은 상당히 좋은 모습이에요. 자, 선두권 외곽에서 같이 가다가 살짝 한 발 뺍니다. 그리고 따라갑니다. 모던 카우보이와 카이제이든의 자마입니다. 두 마리가 앞서 있는 가운데 그 뒤쪽 3마신 뒤쪽 3위는 5번 모쿠 슈라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493kg의 체중. 직선 초입에 발을 못 바꿔요. 선두 1번 트라운킹과 자, 여기서 이제 바꿉니다. 그리고 외곽에서 걸음을 내기 시작하는 말 7번 미라클 한강입니다. 발 바꾸고 나서는 이제 탄력이 나와주기 시작하고 뭐 한 200m 남겨두고부터는 그냥 고삐만 붙들고 있어요. 선두 1번 트라운킹, 바깥쪽 4번 위너제린, 그리고 7번 미라클 한강. 시동 여유가 있었습니다. 결승선 통과할 때 여력도 있었고요. 발 바꾸는 게 조금 늦었어요. 한 300m를 남겨두고 이제 발을 바꾸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어쨌든 뭐 이 마필도 출발 능력, 그리고 직선주로에서 어떤 종반 여력, 탄력 모든 면에서 완성도가 높아요. 밸런스도 잘 잡혀있는 모습입니다. 주행 새벽 훈련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마필도 월요일은 강구보 정도로 가볍게 소화를 했습니다. 자, 파워풀 하성이에요. 안쪽에 있는 마필이 4등급 마필입니다. 외곽에서 이제 몰고 따라가긴 하는데, 상위군 주폭을 따라가면서
신장력도 향상시켜주고 근성도 보강이 되는 모습이고, 지금 이 모습을 뒷직선 길게까지 유지를 해요. 체형에서 나오는 주폭도 좋고 파워감도 상당한 마필입니다. 순발력 스피드 말할 것도 없고요. 상위군과 병합을 하면서도 아주 잘 따라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자, 공교롭게도 라라케이, 미라클 한강 두 마필 모두 한센 자마예요. 한센이 올해 지금 시수말 순위에서 1위를 달리고 있거든요. 한센의 강점은 자마 성공률이 비교적 높다는 겁니다. 주로에 배출되는 자마들이 대부분 일정 수준 이상의 활약을 해주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자마 활약상이 좋은 편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결과 지금 시수말 순위에서 1위를 달리고 있죠. 폭발력은 머스켓맨이나 콩코드 포인트 같은 말보다 좀 못합니다만 어쨌든 자마 활약상이 좋고요. 자, 이번 주 2세 신마 경주가 지금 이 데뷔전을 맞이하는 마필 외에 실전을 경험한 마필 중에서는 저는 21조에 스마트 클레어라는 마필을 한번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자, 21조 스마트 클레어. 이 마필은 실전 경험이 있는 마필이에요. 목선이 두꺼워요. 이런 마필들이 이제 단거리 활약상이 좋을 수밖에 없다 라는 말씀 드리겠고, 지금 스포시의 모습을 보면 스피드가 나옵니다. 뒤를 차주는 모습도 상당히 좋고요. 뒤를 차주는 모습과 목놀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서 스피드가 상당히 좋은 모습이에요. 데뷔전보다는 한결 나은 모습이 예상되는 스마트 클레어가 저는 개인적으로 인기 순위는 뒤로 좀 밀릴 거예요. 이 스마트 클레어라는 마필은 다크호스 복병감이 되겠습니다. 자, 40조 라라케이, 19조의 미라클 한강, 또 복병감으로 21조의 스마트 클레어까지 이번 주 토요일 1경주 신마 경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정리 잘 해가지고요, 팬 여러분들과 함께 적중의 기쁨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네요. 강축이 없는 레이스이기 때문에 아마 환수가 잘 나와줄 겁니다. 토요일 1경주 신마 경주 관심을 가지고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부산에서 지금 부산 광역시장배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근데 광역시장배가 이제 3파전 구도로 흘러갈 거예요. 서울에서 내려갈 라운드 파이터, 그리고 부경의 위너스맨, 투혼의 반석, 이렇게 3파전인데 지난번에 위너스맨을 여유있게 제압했던 투혼의 반석이 과연 라운드 파이터와 어떤 모습을 보일지 상당히 궁금해요. 투혼의 반석 직전 경주 뛰는 모습 한번 살펴볼까요? 너무나도 위력적이었습니다. 자, 이때 경주가 YTN 배죠. 투혼의 반석이 2번, 위너스맨이 6번입니다.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출발합니다. 스테이어 시리즈의 두 번째 관문 제20. 자, 2번 게이트의 투혼의 반석이 밀고 나오면서 한가운데서 6번마 위너스맨, 6번마 위너스맨과 바깥쪽에 9번마 심장의 고동 두 마리가 좋은 출발 보이면서 안쪽에 2번마 투혼의 반석 선행을 받아냅니다. 위너스맨이 외곽에서 바짝 붙어버립니다. 안쪽에서 1마신 앞서 있고 바깥쪽 2위는 6번마 위너스맨, 3위는 9번마 심장의 고동, 바깥쪽에 따라가고 안쪽에 1번마 바베오리언도 선두권 모습 보이면서 3, 4권 따라가고 있습니다. 중반에는 뭐 별 변화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쭉 결승선까지 이어집니다. 강세 보이면서 3코너 그리고 4코너까지 2번마 투혼의 반석 단독 선두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깥쪽에 6번마 위너스맨 서서히 거리차를 줍니다만 2마 신차, 안쪽 3위는 1번마 바베오리언. 이때만 해도 위너스맨이 직선주로 넘어서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는데 천만의 말씀. 자, 투혼의 반석이 직선주로 접어들면서 안쪽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바깥쪽에 6번마 위너스맨 절대 강자인 6번마 위너스맨 죽여갑니다만 이번 경주는 박재기 수학산 2번마 경주거리를 더 늘려버려요. 점점 거리를 늘려갑니다. 모두가 주목했던 6번마 위너스맨 이번 경주 승자가 아니라 이번 경주는 박재기 수학산 부산에서 온
투혼의 반석이 이번 경주를 가져갑니다. 투혼의 반석과 박재희 기수 이번 경주. 자, 지금 이 경주가 위너스맨이 못 뛴 건가, 투혼의 반석이 잘 뛴 건가?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 이건 투혼의 반석이 잘 뛴 거예요. 이 전 직전 경주가 헤럴드 경제배였어요. 그때 위너스맨이 기록 자체가 이 지금 YTN배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타임이. 이분 08조 1? 뭐 이 정도 나왔는데 YTN배가 이분 08초 1 그리고 헤럴드 경제배가 이분 08초 6인가 아마 나왔을 거예요. 조금 더 많이 나왔습니다. 위너스맨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지금 위너스맨은 자기 뛸 만큼 뛰었다는 거예요. 이분 08초 6이네요. 그리고 이분 08초 1. 위너스맨은 자기 타임을 다 냈습니다. 정상적으로. 투혼의 반석이 너무 잘 뛴 거죠. 투혼의 반석은 지금부터 시작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투혼의 반석이 보인 2분 6초대의 기록은 상당히 뛰어난 기록이거든요. 이번 대회에 같이 출전하는 라운드 파이터도 2000m를 딱 한 번 뛰었어요. 라운드 파이터가 라운드 파이터가 2000m를 여기서 딱 한 번 뜁니다. KRA급 클래식 지난해 이때 기록이 2분 06초 4. YTN배의 투혼의 반석보다 조금 느려요. 자, 그렇게 따지자면은 라운드 파이터는 지금 흐름이 뭐 거의 정점이에요.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투혼의 반석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물론 이번 광역시장배가 1800입니다. 그 점을 또 간과할 수 없어요. 만약에 2000m였다면 저는 라운드 파이터가 힘겨운 싸움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까지 하고 싶어요. 근데 1800이기 때문에 부경의 1800은요 서울의 1700하고 좀 유사한 일면이 있습니다. 발주하고 나서 1코너까지 거리가 좀 짧아요. 선행을 나서는 마필이 상당히 유리한 일면이 있거든요. 아마도 뭐 라운드 파이터가 선행을 가겠죠. 웬만하면, 어지간하면 탁월한 게이트 이탈과 스피드를 바탕으로 죽자고 안쪽 게이트를 배정받은 마필 가운데 순발력 좋은 마필이 너 죽고 나 죽자고 밀고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건 뭐 라운드 파이터에게는 조금은 안 좋은 시나리오긴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마필이 이제 서울의 블랙머스크 정도가 있겠죠. 블랙머스크. 싱싱메리도 순발력이 있는 마필이긴 합니다만 하위군 마필이 뭐 점핑해가지고 여기서 뭐 갖다 댈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아무리 밀어도 라운드 파이트의 중속을 따라가기도 버겁고요. 블랙머스크 정도라면 밀고 나오면 뭐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라운드 파이터가 안쪽 게이트 받는 순간 그거는 뭐 끝난 얘기고요. 바깥쪽이라 하더라도 어지간하면 선행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1800이면 라운드 파이터가 아직까지는 승산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인데, 자, 정점에 올라선 라운드 파이터, 그리고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느낌이 드는 투혼의 반석, 앞으로 더 변화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이거든요. 저는 이번 경주 일단 위너스맨은 이 두 마필이었던 싸움에 약간은 들러리가 되지 않을까. 말로는 3파전 구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투혼의 반석의 기량 상승을 감안할 때 위너스맨은 살짝 밀리는 느낌이 듭니다. 투혼의 반석은 여담으로 혈통적으로도 가치가 상당히 있는 마필로 분석이 돼요. 자세히 살펴봤더니 이 마필이 이제 할로 계열이라고 약간 주류 혈통하고는 좀 비껴나가 있어요. 할로, 서던 할로, 몰덴 레이디로 이제 이어지는 그런 계열인데, 부마 이제 베라짜노라는 마필은 경주에서 두 경주 우승한 멀티플 지원 우승마, 요런 마필들은 이제 시수말로 약간 플러스 알파 평가를 좀 해줍니다. 스피드가 상당히 뛰어난 이런 비주류 혈통이라면 시수말로 가능성을 좀 타진해 볼 수도 있겠어요. 앞으로 은퇴하고 나서.
통상적으로 시수말들은 스피드의 강점을 지니고 있는 마필이 좀 좋은 성과가 나오고, 종빈마, 씨앗말들은 좀 스태미나의 강점을 지닌 마필들이 좋은 자마를 배출하는 경향이 많아요. 이렇게 스피드가 뛰어난 투혼의 반석, 저는 앞으로의 어떤 가능성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는 상당히 재밌는 마필이 아닌가 라는 판단입니다. 어쨌든 이번 부산광역시장배는 라운드 파이터와 투혼의 반석 두 마필이 아주 재밌는 그런 싸움이 될 것이다. 1800까지는 2000m를 가지고 아까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 1800까지는 그래도 선행 장악하는 라운드 파이터가 아직까지는 우세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입니다만, 지금부터 시작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투혼의 반석이 어떤 모습을 볼지는 모릅니다. 성장일로에 있어요. 근데 이제 박재희 기수가 지난번에 아주 멋지게 타줬는데 이번에 정도윤 기수가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박재희 기수와의 기승정지가 지난주에 끝났어요. 근데 왜 박재희 기수에게 맡기지 않았을까라는 점은 좀 의문이에요. 라운드 파이터는 임기원 기수가 고삐를 잡을 예정이고요. 박재희 기수가 왜 안 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투혼의 반석, 라운드 파이터 이번 광역시장배의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 같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지난해 그랑프리 우승마 위너스맨이 이렇게까지 밀리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그만큼 투혼의 반석의 성장세가 너무 가파르다라는 점, 그 점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주목해야 될 신마, 라라케이, 미라클 한강, 그리고 복병마, 스마트 클레어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요. 금주 부산광역시장배 투혼의 반석과 라운드 파이터 이 두 마필의 재밌는 싸움이 전망된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이번 주 준비 잘 해서 7월 첫 주 하반기 웃고 시작해야죠. 팬 여러분들과 함께 아주 멋있는 한 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방송은 목요일 저녁에 금요 부산 핵심 정리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남은 시간 즐거운 날 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하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